네, 여러분은 평소에 산에 자주 올라가시는지요? 우리 고장에서요, 2년 2개월 만에 전국의 100대 명산을 다 올라가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종성님과 함께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주에서 자그마한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까닭에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산을 전국 명산 100곳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요? 묻 산객들은 산행의 목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나온 관계 속에서의 마음의 상처, 또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 자신이 지나온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잊고자 또는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승화시키고자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 또한 한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병마에 시달려 본 적도 있고 네. 그러한 연유로 산행을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럼에도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시키고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시작할 때가 결혼 25주년이었습니다. 네. 2년 전에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 25주년 이벤트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만 이렇게 기억하고. 맞아요. 네. 선물 주고 끝나는데. 네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1년 정도 그 긴 여운을 한번 되새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가. 아마 그런 취지가 제가 산행을 하게 된 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2년, 정확하게 한 2년 2개월 정도 전국의 100대 명산을 올라가는데 소요가 됐다고 하면 제가 이제 계산을 어림잡아 해보니까 매주 가신 거예요? 1년이 52주니까. 그렇죠. 이제 52주 곱하기 2를 하면 104주잖아요. 예. 아마 이 행사 이벤트를 꾸민 아마 기획팀에서도 그래서 2년 3개월을 주었어요, 시간을. 왜냐하면 그때까지 완수해라. 네.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또 부득이하게 또는 명절 연휴가 낀다든지 하면 우리 상객들을 위해서 약간의 텀을 좀 더 주셨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금년 3월 말, 2015년 3월 말까지 등정을 하는 자에 한해서 10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히말라야 등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요? 네. 당첨됐어요? 아니죠. 그 행사는 아마 5월 달에 하는 걸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그 아웃도어 그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벤트성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마 신청자에 한해서 수시로 이렇게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 연도가 2013년도였고 아마 금년 3월까지 지금 도전 중에 있는 도전자가 약 10,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등정하는 자에 한해서 히말라야 이제 등정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그렇군요. 네네. 첫 시작이 태백산이었고 강원도에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고장에 있는 모악산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까닭은요? 첫 산행은 아무래도 태백산이라는 곳은 대한민국에서는 영산이라고 이렇게 산객들은 말하고 있어요. 일출 보러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제가 이제 그 태백산을 택하게 된 동기는 당시 이벤트에 지정된 산을 지정한 날짜에만 이렇게 산행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이 인증을 해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겸사겸사 새해 첫 산행이고 내가 처음 시작하는 산행을 태백산으로 정해보자 해서 이렇게 태백산을 첫 번째 등정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오히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무악산을 마지막으로 두셨더라고요. 마지막 100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장의 100명산이 약 9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사급 아웃도어 업체에서 선정한 산입니다. 뭐 지리산도 들어있을 거고요. 당연하죠. 내장산 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전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처럼 마지막 그 800여일의 등정 일정을 우리 고장 모악산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또 규소 본능이라 할까요? 네. 나름대로 800여일 동안의 100개 명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그 파이널을 내고장 모악산에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SNS상에나 또는 그쪽 사이트 안에 모악산 등정을 마지막으로 한 제가 또 적게나마 내고장의 모악산을 예.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애양심의 발로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모악산을 마지막 100곳으로 해서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네네. 소감이 어떻든가요? 느낌이. 만감이 교체한다고 할까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의 여정 속에서 많은 걸 얻었죠. 얻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네. 함께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저보다 몇 개월 전에 이미 백명상을 다 완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혈액암 네, 투병 중에 그분은 도전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중간에는 많이 호전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병이 악화돼가지고 지금 환중에 네, 서울의 뭐 종합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 그분이 가장 제 떠올랐겠네요. 뇌리에 떠올랐고 네. 이제 저와 함께 시작을 했던 저희 이제 집 식구라는 생각이 닿죠. 네. 부인도 함께 이제 시작은 했지만 몸이 아파서 이제 중간에 잠깐 이제 쉬는 상황이라고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모악산은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 또 네. 등정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좀 산을 잘 타셨나요? 한 20여 년 전에는 예. 산을 좋아했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업을 이끌어 오면서 상당한 큰 어려움을 닥쳤던 시기였었어요. 그 네. 어려움과 고통, 쓰라림 이런 것들을 잊어보기 위해서 이게 산을 시작을 했고 산계가 한 사람으로서 걸어왔던 그런 여정들이 이 산에서만 또 느낄 수 있고 또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여정 속에서 네. 상당히 많은 것이 산에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또 이런 것들이 삶의 어떤 원동력도 되고 아무튼 산은 네. 제가 벗이 되었던 네, 삶의 어떤 큰 디딤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힘을 얻었던. 내가 30곳 지금 등산했는데 정복했는데 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힘들고 주말에 어디 뭐 그 애경사도 못 찾아가고 뭐 이런 생각도 중간에 들었을 것도 같아요. 물론이죠. 네. 그런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 또는 또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하지만 산행의 여정도 그랬었습니다. 예. 때로는 전날까지 주말에 이제 산행을 하는 게 주로인데 몸이 굉장히 아프고 또 컨디션도 안 좋고 이럴 때는 그럴 때 물론 있죠. 예, 네. 계획에 있는 산행 일정을 소화하기에 내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의식 또 강박관념 이런 것들도 있었죠. 또한 부득이하게 아주 가까운 분들이 애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럴 때는 제가 취해야 할 도리도 뒤로 한 채 이렇게 가야만 했고 네. 때로는 너무 힘든 산행을 할 때도 있어요. 시작부터 그 된비알이라고 있어요. 된비알. 네. 된비알이? 네. 네. 된비알.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수 우리말인데 고되다 할 때 된. 비알은 이제 비탈의 순수 우리말입니다. 네. 시작부터 경사가 거의 뭐 70도에 육박하는 급경사. 네, 급경사 예. 이런 것도 위험하고 그런 산행을 시작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산행을 해야 되는지 예, 이런 때도 있고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네. 아무튼 100명산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그런 역경들을 슬기롭게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해주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어쨌든 그 동기부여가 이제 히말라야 한번 추첨돼서 가볼까 이런 것도 조금은 있었지만 네. 오히려 더 큰 걸 얻었네요. 아, 그렇죠. 네. 그 히말라야라는 곳이 꼭 나의 그 타겟은 아니었었어요. 네. 근데 이벤트 안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욕심도 생겼고 또 요즘은 일반 단체에서나 또 개인적으로도 히말라야 이런 여정을 많이 컨택을 해서 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을 해서 또는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에 참여는 산인들 있잖아요. 네. 산객들. 그런 분들하고 전문 산악인들. 예, 전문 네. 산악인. 네,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맞아요. 기회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 어떤 그 열정을 더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년 2개월 동안 전국의 100대 명산을 이제 정상에 올랐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매주 다녔으니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몇 가지요. 네.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게 있네요. 일반적으로 산을 다니는 산객들은 하절기뿐만이 아니고 동절기에도 많이 땀을 흘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산길에 계곡물을 만나게 되면 예. 왠지 물에 첨벙 뛰어들고 싶은 이런 충격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충동심이 예.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명 산객들은 알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어느 산이라고는 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산에서도 저는 아마 계곡을 찾아 들어갔죠. 들어서 혼자만의 공간이다 생각을 하고 네. 등산복을 좀 벗고 속옷 차림으로 네. 이제 샤워 아닌 샤워를 하게 되죠. 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곳에선지 막 네. 괴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봤더니 어느 단체 여성 산행인들이 산객들이 네. 저 샤워하는 모습을 본 거죠. 굉장히 났네요. 저도 네.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어떻게요 이미 다 벗었는데. 네, 다 벗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 뭐 어처구니는 없어 보였겠지만 네. 저 나름대로 그 끝까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나왔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라면 산행을 하다가 이제 이 바지가 이렇게 밑이 터진 거예요. 바느질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오르내리다 하다 보면 네. 땀이 차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랬는데 같은 일행 중에 한 분이 이제 휴식 시간에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고 하는데 자꾸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는가 영문을 몰라서 이제 물었더니 또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 시선이 자꾸 아래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봤더니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타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느질이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터진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옷이 이제 낡아서 이렇게 터졌더라고요. 굉장히 겸연쩍기도 했지만 네. 산에서 만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처치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비상으로 갖고 다니는 옷빈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채우고 하산해서 집에까지 오는데 상당히 불편한 동작으로 이렇게 왔던 기억들. 또 지금이니까 또 웃으면서 이야기할 그렇죠. 수 있네요. 네. 당신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제 산에서 만나신 분들은 거의 또 그런 입장들이 한 번씩은 있었나 보죠. 많이 이해해 주시고 즐겁게 산행했었습니다. 네. 산에 오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뭐 남녀노소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 만났을 텐데 앞서 이야기 도중에는 병마와 싸우면서 네.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산을 택해서 이제 올라가셨던 분도 만났다고 했고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근데 자기 먼저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예. 그분은 장애를 극복하고 그 가족들이 동반 산행을 했습니다. 그분이 40명산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분의 이름은 제가 기억할 수 없지만 그 가족들의 그 사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장애라는 것이 이제 뇌출혈로 이렇게 장애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두 발을 다 편히 쓸 수가 없는데 네. 그런 걸 극복하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네. 그 40개 명산을 다 완주를 하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분들이
마지막 산행을 하고 서로 가족끼리 부둥켜 안고 정말로 기쁨의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일반인들은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은 시작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낮은 산부터 또 매일 산행을 이렇게 즐기다 보면 나도 몰래 체력도 이렇게 보완이 되고 그 장애인 못지않게 자기 힐링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또 한 분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100대 명산을 가장 먼저 찍었어요. 앞서 언급했던. 저 그분을 기억에 자꾸 상기되는 거 반추해보면 그분은 저희 산객들의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할까요? 아주 산도 잘 알고 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분인데 그 끝내 한때는 약간 호전을 보이고 본인도 좋아했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반기했었는데 작금에 와서는 투병 중에서 사경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영혼만큼은 지금도 육체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정신만큼은 산에서 느꼈던 그 어떤 누구의 그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 가수들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히트곡 가운데 애창곡 물어보잖아요. 100대 명산 올라가셨는데 어디가 그래도 이곳은 참 기억에 남더라. 그런 산이 있을까요?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100대 명산 중에 그래도 그 설산은 강원도 눈높인 산. 근데 가리왕산이라고 가리왕산이요? 강원도에 있는데 그 산은 제가 아마 100대 명산 중에서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렸을 때 하필이면 제가 그쪽에 있었어요. 근데 산행 계획이 약 9.1km 정도 잡고 5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눈이 제 배꼽, 가슴 막 이 정도 막 깊이 쌓이는 엄청나게 온 거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산행을 해야 된다라면 저희들이 럭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눈을 다 헤치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피드도 늦고 산행 시간, 소요 시간도 많아지고. 근데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짧아지죠. 위험하죠. 일몰 전에 내려와야 안전합니다. 그날 수은주가 28도 막 영하 이렇게 떨어지고 산행은 시간은 자꾸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등산로를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등산로가 눈에 다 덮여가지고 설상가상이었네요. 그런 유태롭고 정말로 두려운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나침반도 보게 되고 이 산세 이제 마루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산마루 그 산 능성이를 이어진 선 그것도 이제 우리 순수 우리말인데 그 마루금의 형태 또 산지라고 하는 산행 지도 이런 것들을 보고 없어진 등산로를 개설을 하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때 9시간이 넘는 그런 긴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산에서 사고가 나고 죽기도 하고 실종되고 이러는구나 하는 아찔했던 순간이었네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앞섰었고 이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생생하겠죠. 우리가 산에 다니면서도 에티켓 있잖아요. 이제 산을 점차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계절이 왔으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가장 큰 소리로 스피커 통해서 음악 듣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겠죠. 전부 다 이제 우리 사람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르지. 그냥 일반적으로 공중도덕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최소한의 에티켓이나 매너만 있어도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 아름다운 강산을 잘 보존하고 후손에 물려줄 수 있지 않냐.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특히. 그 다음에 뭐 PT병, 물병, 뭐 각종 오물들을 등산로 주변에 그냥 지각 없이 버리고 다니시는 그런 산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항상 매달고 다니는 습관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산에 가면서 그런 걸 많이 줍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비사 브랜드에서도 그런 또 청소 이벤트도 또 이렇게 해서 작은 이렇게 선물들도 주기도 하지만 아마 우리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산에 가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고 힐링을 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가지고 갔던 쓰레기 정도는 수거해오는 거 스스로 챙겨서 가지고 오는 게 이 자연에 대한 받는 혜택만이 아니고 자연에 돌려주는 우리 산객들의 고마운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그렇게 술 드시고 또 이렇게 내려오시고 하면 또 소리 지르시고 술 냄새도 또 사실 맡기 싫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언젠가 제가 브라운관 매체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수도권에서 뭐 전철에 타면 은퇴하신 분들이 산행하고 술을 많이 드시고 승객들을 좀 냄새로 인해서 좀 오염되게 하는 그런 게 불쾌하다. 네. 물론 이제 산을 주로 다니신 분들이 정상에 가면 뭐 정상주 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한 잔, 입주 한 잔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에티켓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의 하산을 해서 맞아요. 단체로 가볍게 이렇게 술 한 잔씩 하고 이런 모습들은 보기 좋더라고요. 혈액순환 위해서 뭐 한 잔 정도 내려와서 정상에서부터 드시면 내려올 때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태 보존이 중요한데 뭐 도토리 같은 거 많이 줍는 것도 사실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람쥐도 먹을 식량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져와 버리면.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산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 뭐 산에 이렇게 산지대에 있는 도토리나 뭐 상술이랑 이렇게 참나무의 이제 열매 이런 것들을 많이 채취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고요. 이제는 뭐 GMP가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식량 대용으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깊은 산중에 가면 정말 동식물들이 먹고도 남고 지금도 계절이 한 해가 묵어서 이제 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들이 굉장히 이렇게 산지대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국의 100대 명산 정상에 올라가신 우리 또 이종성님과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시간 텔레비전 시청하시면서 나도 산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마음 먹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산을 가면 좋아할까요? 저는 일단 산이라는 것은 정말 정직한 것 같습니다. 그 정직함은 누구든지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첫 발은 다 힘들고 무겁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늘 첫걸음을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내딛기 시작하면 오늘의 산행은 내일 산행을 좀 더 부드럽게 해준다는 그런 원동력이 초석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생각한다라면 아무래도 산에서 나오는 요즘에 뭐 힐링하고 뭐 피톤치드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공기가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산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레포츠 이런 것보다는 산에서 즐기는 자기만의 시간들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산에서 자신을 힐링하고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서 얻은 에너지, 시너지를 일상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은 이제 마지막 계획은 히말라야 가시는 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만에 하나 뭐 5월에 추첨이 잘 돼서 거기에 이제 삽입이 된다라면 뭐 더없이 감사하겠지만 어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같이 했던 분들하고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산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등산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산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김밥 싸가지고요. 꼭 정상까지 아니더라도 중턱까지만이라도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